왜 또 친구로 끝났을까? 좋은 느낌이 있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언제부턴가 상대의 연락이 줄어들고 결국 그냥 좋은 사람이네라는 말만 남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중년 연애 상담을 오랫동안 이어온 정은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는 단 한 가지, 바로 1%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좋은 인상, 진심 어린 관심, 노력하는 태도. 이 모든 걸 갖추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의 속도와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정적 타이밍과 말투,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밀당 같은 소리 한 해 아줌마가 딱 넘어가는 타이밍. 중년 여성이 밀당에 흔들린다. 웃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단순한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의 긴장감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밀당 같은 소리 한 해라고 말하던 분들도 특정 순간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조심스레 기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성, 매일 연락하고 계속 칭찬해주고 좋았지만 어느 순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하루 이틀 연락이 없자 마음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어디 아픈가? 혹시 나에게 마음이 식은 걸까? 그제야 김 여사님의 뇌리엔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죠. 중년의 여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너무 무심하면 관심이 없다고 느끼죠. 딱 중간 지점, 적당한 여백이 만들어내는 궁금증. 바로 그 틈에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긴장감은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은근히 관찰하고 느끼고 기대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순간 타이밍 좋은 한마디가 결정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세요? 라는 말보단 며칠 조용히 지내다가 요즘 안 보이셔서 허전했어요. 이런 식의 문장이 훨씬 더 깊은 파장을 줍니다. 상대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느낌, 그건 중년 여성에게도 설렘으로 작용하니까요. 밀당이라는 단어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흐름의 기술입니다. 매일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하지 마세요. 조금 늦게 답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사라지세요. 그러다 불쑥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아줌마가 무너지는 타이밍입니다. 에이, 첫 만남에 끌리는 남자 뭘 안 했길래? 처음 만났는데 괜히 마음이 가는 남자. 중년 여성에게도 그런 첫인상 설렘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여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외모나 스펙은 평범했지만 뭔가 모르게 끌리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 남자는 박 여사님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먼저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어색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편안했죠. 중년 여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관계를 거치며 의도적인 관심과 자기 자랑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물이나 과한 칭찬으로 접근하는 남자보다는 자신을 천천히 알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리죠. 첫 만남에서 여성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남자.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단 상대의 이야기에서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 그게 바로 호감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성적인 긴장감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눈빛이나 말투에 자연스러운 여유가 묻어나야 하죠. 노골적인 칭찬이나 과한 터치는 오히려 경계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다, 짧게 스친 손등에 더 많은 의미가 담기는 법이니까요.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내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신중한 관찰자가 되면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이 남자는 왜 나한테 별말을 안 하지? 그 질문이 그녀 마음속에 당신을 오래 남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3. 선물은 독.
아줌마가 도망치는 3가지 패턴. 받는 것도 피곤하더라. 중년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부터 챙기는 남자, 분명 호의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한 남자에게 장미꽃다발과 향수를 선물 받았습니다. 첫 데이트였고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죠. 하지만 그녀는 되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해줘야 하지? 이 사람 좀 빠르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패턴, 과한 준비. 고가의 선물, 큰 꽃다발, 예상 못한 이벤트. 이런 건 오히려 기대치와 부담을 동시에 안깁니다. 이 사람 이런 걸로 나를 얻으려 하나? 라는 경계심이 작동하죠. 두 번째는 타이밍 무시. 아직 충분히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물은 관계의 속도보다 앞서 나가버린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빚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감정은 곧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감정 없는 보상형 태도. 선물은 진심보다 형식처럼 느껴질 때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물건으로 대신하려 한다면 그건 깊은 교감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중년 여성은 이미 삶에서 많은 감정적 소모를 겪어왔습니다. 이젠 물건보다는 마음의 디테일에 반응합니다. 상대의 시선이 내 말에 얼마나 집중돼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작은 포인트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거죠. 선물은 때로 고백보다 위험합니다. 적당한 타이밍과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게 훨씬 오래 남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 너무 다정해서 차인다. 중년 여심의 역설.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마음이 식었어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중년 여성들 사이에선 의외로 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다정한 남자,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 그 안엔 감춰진 여심의 역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6세 이모 씨는 최근 만난 남성에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받고 잠자기 전엔 꼭 좋은 꿈 꾸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배려심 깊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자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리 감정이 급하지? 내 공간이 너무 없네. 결국 이 씨는 연락을 줄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중년 여성에게 다정함은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만을 향한 섬세한 관찰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이 역설의 핵심은 다정함의 강도와 빈도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관심은 감동보다는 피로를 부릅니다. 특히 감정이 채 무르익기 전부터 너무 자주 표현되면 그 다정함은 혼자 앞서가는 느낌이 되어버리죠. 또 하나, 일관된 다정함은 의심을 낳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 이런가? 나만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설렘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간헐적 친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사람보다 가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늘 잘 자요 대신 어느 날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중년 여성은 너무 다정한 남자가 부담스러워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일수록 천천히, 그리고 가끔씩 정중하게. 그게 여심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5. 여자 마음 흔드는 남자의 여유 연기법. 중년 여성이 가장 끌리는 남자의 매력 중 하나, 바로 여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유는 있는 척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정 여사님은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자연스레 끌렸습니다. 그 남자는 대화를 이끌지도 끼어들지도 않았고 말수가 적지만 눈빛과 미소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죠.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단단하고 느긋한 남자였던 겁니다. 중년 여성은 말이 많은 남자보다 말이 비워져 있는 남자에게 더 끌립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나를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때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과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여유 있는 남자의 연기법 첫 번째, 속도를 늦추는 태도입니다. 답장을 바로 하지 않고 감정을 급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을 줄 아는 태도. 이런 흐름이 여성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는 무표정입니다. 무조건 웃는 얼굴보다는 적절히 감정을 조절하며 듣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품격이 느껴지죠. 중년 여성은 나를 계속 웃기려는 남자보다 진지한 순간을 함께 버텨주는 남자에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도 거리감 유지하기. 너무 가까이 붙으려 하지 마세요. 여백이 있어야 감정이 자랍니다. 오히려 여성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여유, 그게 바로 중년 여심을 흔드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연기라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연기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도 차분해지고 관계도 자연스레 무르익게 되니까요. 여유는 진짜보다 그럴싸한 태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6. 자랑하는 순간 게임 끝. 말로 망치는 케이스. 그 순간 마음이 확 식었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처음엔 호감 있었던 남자에게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도 자랑 섞인 말 한마디. 부산에 사는 63장 여사님은 소개팅 자리에서 인상이 좋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매너도 괜찮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 남자가 툭 던진 말. 제가 예전에 외제차 딜러를 해서 그쪽 인맥이 좀 있거든요. 이 한마디가 장 여사님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그걸 지금 말해야 하나? 그 순간 감정의 온도가 뚝 떨어졌죠. 중년 여성에게 자랑은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불편함.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돈과 소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차가 어떤 급이다, 이런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랑이 아니라도 무심코 나온 정보가 상대에겐 벽처럼 느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과거의 여성 경험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전에도 여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연애할 땐 늘 제가 더 베풀었죠. 이런 말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겠지만 결과적으론 나와 비교되기 싫다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지적 허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방송에서 봤다는 지식들을 지나치게 끌어다 쓰면 대화가 강의처럼 들립니다. 특히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죠. 중년 여성은 상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보다 지금 내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를 봅니다. 당신이 나를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이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감정엔 무겁게 남습니다. 진짜 매력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7. 약한 모습 보여주면 왜 바로 부담스러울까? 중년 남성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여자가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타이밍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서울에 사는 59세 윤 여사님은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편안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화에서 그는 갑자기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사실 이혼 후 혼자 버티는 게 버겁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윤 여사님은 마음이 다쳤습니다. 동정심은 생겼지만 설렘은 사라졌고 이 관계는 연애가 아닌 상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중년 여성은 이미 자신의 삶도 버거운 상황에서 감정의 짐을 공유하자는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 약한 면을 드러내는 건 상대에게 감정의 책임을 넘기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친 감정 노출입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롭다, 너밖에 없다는 말은 여자에게 의지보다는 기대로 들립니다.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에선 그 무게가 곧 부담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서사입니다. 나는 늘 참아왔고 상처받아왔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끌어내기보다는 이 사람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 못했구나라는 판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자기 노출입니다. 과거의 아픔, 실패, 가정사까지 모든 걸 꺼내놓는 건 오히려 상대가 나까지 휘말릴까 걱정하게 만들죠. 중년의 연애는 안정감에서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조금씩 꺼내고 상대의 반응을 보며 관계를 조율하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이고 배려입니다. 상대에게 내 취약함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 전에 상대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정은 나누는 것이지만 그 무게를 강제로 지우면 사랑이 아닌 부담이 됩니다. 8. 아줌마는 대화에서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얘가 내 말을 참 잘 들어줘서 좋았어. 중년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외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말을 잘 들어준다는 점이 핵심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처음엔 별 감정 없던 남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늘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주제를 빼앗지 않았죠. 박 여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와 대화할 때 자신이 주인공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에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 속엔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될 때 마음이 자연스레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말을 빼앗지 않기입니다. 여성이 말을 할 때 그건 말이지라며 자신의 경험으로 덮어버리는 순간 그 대화는 관심이 아닌 경쟁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잘해주기입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거 진짜 속상했겠다.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여성을 감정의 중심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건네는 여유입니다. 그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들은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은 나는 주인공이야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말할수록 감정이 정리되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반면 자신의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는 남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중년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화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되면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상대역으로 선택됩니다. 그게 바로 중년 여심을 사로잡는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빠른 설렘보다 깊은 공감이, 화려한 표현보다 섬세한 이해가 더 큰 울림을 주죠. 누가 더 많이 표현하느냐보다 누가 더 진심으로 들어주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너무 앞서 나가는 관심, 과한 선물, 끝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급하게 드러낸 감정의 짐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늦추고 상대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를 만들고 은근한 긴장감 속에서도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관계는 어느새 깊은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년 연애의 진짜 매력은 느림 속에서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천천히 무르익을수록 그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